문을 높아소리 주의 허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세. 주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아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6. 인류사 이해 우리가 세계사 백문백답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죠. 세계사 산책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늘 이 책을 옆에 두고 있는데 인류사를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다. 인류사 전체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 책 백문백답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뭐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지적하려고 저걸 인용을 했는데 그걸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헬라 문화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 일본의 역사 인식, 우리 국민의 정체성, 또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 이런 걸 갖고 이 시간에 짚어오다가 우리 역사 안에 최근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뭔가 하나의 방향을 요 방향이 아닌데 하고 짚어줘야 될 요소가 있다 싶어서 5.18 강주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할 때만 해도 제가 1시간 정도 잠깐 이래 언급을 할 기다 하는 5.18 사태만 가지고 잠깐 이래 언급해서 원론적인 또 이 흐름에 같이 또 나가려고 그랬죠. 한국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서로 똑같은 눈으로 보니까 너무 내가 혼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안 하니 좋겠다 해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내가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5.18 사태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광주락하는 이름, 광주 5.18 사태, 광주란 이름이 좀 귀하다. 멕시코의 볼라도레스 축제에 대한 것에 버금갈 정도로 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빗대는 우리가 동방의 빛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빗된 모습으로서 인류사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데 광주란 이름이 있는 것도 혹시 그런 거하고 연결이 없는가 해서 제 나름대로 두 번째 시간에는 관심을 가진 거죠. 광주란 이름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가진 적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좀 너무 기대에 어긋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강주와 여기 있다 보니까 영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광주 지역에 대한 정서와 이 영남에 있는 정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차이난 요소를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아닌, 그래서 영남 지역이 아닌다든지,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아닌 사람은 이걸 고만 쉽게 고구려 백제 신라 쪽으로만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역 감정이야. 요렇게 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역사가 과거에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역사 흔적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최근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왜 호남 지역의 정서와 영남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 이래 달라져 있느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가 아니고 이미 그거는 조선시대가 지났고 그건 이미 신라가 지난 통일 신라를 지냈고 또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지났고 조선시대를 지난 오래된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일이라 그 이야기를 아직도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야기가 되느냐. 그래서 정서가 달라진 게 아니다. 그 어떤 달라진 정서는 최근에 있는 정서상의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큰 내용엔 서로가 달라져야 될 내용에 의간에 일제시대 때 한 번 있었고 또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건에서 하나 있었다. 일제시대 때 하나 있었던 것은 1894년에 시작되었던 바로 일본 사람들이 국채 발행을 해서 국채 보상운동을 이 영남 쪽에서 했는데 이 영남 쪽에서 할 때에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참석했는지 요거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은 그때 아니다. 우리는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못 내놓으면은 그때부터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서 일으킨 운동인데 호남 지역에서 협조가 안 되면은 벌써 그 운동을 할 때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잠재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접근할 때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 사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이 분명히 북한군이라고 하는 이 점령 지역 안에 2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 영향이 2년 안에 있다 보니까 군사작전이라는 그래. 우리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올라가면 옛날에 압록강까지 올라갈 때 그때에 군인들이 뭐 하느냐. 군인들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요 자기들의 첩자를 거기다 잠복시키는, 우리도 그래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 작전은 어디든지 군사작전은 그게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 요원들을 심겨둔다니까. 그러면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 일을 안 했을까? 점령 지역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내통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라. 이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서에 의해서 우리가 학도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6.25 사변 때 이 영남 지역에서 학도병이 많이 일어났을 적에 호남 지역에도 과연 많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따른 이 반응으로서 호남 지역에서 학도병이 많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내놓고 야 그거 우리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면요 상세가 되지만 그것이 자료가 안 나오면은 역시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의 선이 꺼이는 정서가 달라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끝내려고 그래갖고 제가 이 칠판에 있던 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이 용지를 사실은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걸 올리는 거예요. 왜 저걸 올려야 돼서 붙여서 저걸 연결해서 오늘 또 몇 시간을, 이제 몇 시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갖고 안 된다.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계속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주간의 시간이 지난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남북 협상 때문에 8월 24일이거든요.
지난 주간이 주일이 8월 23일이고 8월 23일에도 모여서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24일도 협상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바로 24일 날, 25일 날 아침에 이제 협상이 발표돼서 나왔는데, 24일 날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주간에 있었던, 광주와 관계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끝났다 하고는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뉴스 나온 내용이 계속해서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끝내가 안 되겠다,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8월 24일 날 월요일 날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SNS를 해서 올려놓은 글이 문제가 되었고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발사한 포탄 문제가 막 있고 이랬거든요. 그게 우리가 대응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북한에 발사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맞느냐, 포탄이 북한에서 발사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그 포탄이 떨어지다가 하는 연천군의 군민들이 그 포탄 소식을 못 들었다, 못 듣고 있는데 포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종북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남시장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뭐 여론이 욱 끓으니까 그만 슬그머니 트위터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 지금 당장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서울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해봤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지역을 알아요. 어떤 이 일반 사람들한테 듣고, 저는 성남시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반대에 있으니까. 부천에 반대거든. 서울을 두고 있으면은 부천은 내가 거주지는 부천에 있었고, 성남은 저게 그 반대예요. 그리고 부천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부천은 좀 덜했단 말이에요. 인천이 있고 이래갖고. 즉 성남은 경기도의 호남 지역이라 할 정도로 서울 지역에 올라가는 수도권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마치 친정 들어가듯이 성남시를 하나의 그 밀집으로 해서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남시라니까. 그게 시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일단 탁 뜨더라고. 이 성남시장이 저런 말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에 대한 이런 사상이 아직까지 뭔가 정립이 안 된 그 정도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종북몰이 한다 하는 저런 말은 지금 뭐 너무 지금 우리가 볼 땐 자익적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를 종북몰이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뭔가 그 정치색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국가의 행책을 지금 막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 바로 착 느낌이. 성남시장이라고 해놓으면 아무리 뭐 도지사라고 해도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태가 어떻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양국 당사자 2대1로 모여서 지금 한참 그 긴장성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시장이, 성남시가 또 적은 시가 아니잖아요. 뭐 시 그 예산이 대단한 거예요. 몇 조 예산을 갖고 있다. 그게 자치 이런 광역시 말고는 아마 부천시 다음으로 부천시하고 광역시가, 성남시가 부천시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 수도권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그 세라니까. 그런 그 시장이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날 또 그래요. 8월 24일 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잖아요. 새정치연합 대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를 튼튼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람이 확성기 끄는 것을 그거 요구하려고 지금 북한에서 대표가 왔는데, 야당 국회의원 대표가 확성기 끄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같은 날에 지금 아직 그 협상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여기 이제 좀 나름대로 이거 봐라 하는 것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같은 24일 날. 그래도 24일 날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하여튼 24일이 하여튼 막 겹쳤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잖아요. 불법 정치 자금으로 9년간 법정 투쟁을 하다가 2년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감되는 날인데, 그 전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소까지 두 사람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까지 하고, 들어가면서, 24일날 구속되어지는데, 들어가는 자리에까지,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사법정의가 죽었다. 나는 결백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24일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새정치 연합당이거든. 그게 의원이거든.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그 여러 사람들이 배웅하면서 한명숙이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앉아고, 그 다른 사람들은 거다가 재창하고 한명숙 무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죄다. 이렇게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걸 새정치 대표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위원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상황을 지금 현재 한명숙이가 반통일, 반평화, 반경제, 반민주주의 해야 될 이런 상황을 두고 들어가는 게 안타깝다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이 넘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한참 긴장되게 북한과의 그 2대2로 판문점에서 지금 대치국민에서 지금 막 온 국민들이 지금 신경 쓰면서 이 국가의 이 난국 같은 이 엄청난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 타결이 안 되면 어떠냐고 막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아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성남시장 전체가 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 맞아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날 메모를 다 했어요. 그날 월요일 날 있었던 걸 메모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8월 26일 날 좀 될 거예요. 8월 26일 날 이제 그 24일 날 읽고 25일 날 아침에 그랬고 25일 날 하루는 전체적으로 다 이젠 전쟁이 이젠 없겠구나 하고 합의가 된 거라면 25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되는 하영일 의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번에 합의한 대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되어지는 김정은이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존경한다. 자기가 합의된 것을 김정은이 존경한다. 그러고는 김정은이 존경한다 말하고, 그럼 박근혜는 뭐야? 그러고는 뒤 나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존경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해도 한참 안 맞지. 국회의원이, 그리고 당 대변인이라 그러면은 대변인 책임이고 그 전체 어떤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데, 적국의 어떤 거를 대한민국에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거다가 존경한다는 말을 해버렸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요, 군대 같으면은 바로 이거는 군사 재판감이고, 이건 바로 적군이라 적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간첩이지 뭐예요. 그 소위 말하면 색출돼야 될 저게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어부지리로 김정은이를 존경한다 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이야기하겠어? 더 존경한다. 이 말 한마디 딱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영일이라는 사람이 과연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존경했던 사람이냐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전대협 출신이라 전국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할 때 정부를 향해서 미군 철수, 북한에서 말하는 대남 통일 전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그 전대협의 이쪽에 활동을 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우리 법원에서 전대협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종속해서 안 된다고 해갖고 이게 해산 통보를 받은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적행위래. 이제 적군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이래갖고 이적행위 단체로서 이게 해산됐는데 그 출신이라. 그런 정체성을 국회의원이 국민들 보는 데서 대변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광주에 대한 이야기, 호남 지역 이야기를 나름대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죽했으면은 이번 주간에 일어난 내용을 노트에 찍으려고 하루에 일어난 일, 그때 왜 긴장해야 하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되어질지 모르겠어서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마침 25일날 끝이 나고, 25일날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진행되어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그 지역의 목사님들한테만 맡기나 봐야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길 바랬는데 목사님 용도로 하지 않고 일반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호남 지역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제가 자료를 남겼는데 요래만 갖고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내용 하나를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산주의 투쟁 이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하고 다르게 목사가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시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시각이 있고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알아봐야 돼요. 우연히 내가 찾았어요. 우연히. 그렇게 관심이 갔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서 끝을 냈으면은 아마 끝을 내려 했으면 이런 자료 오늘 본 거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에 잠깐 인터넷에 이래저래 뒤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런 거 뭐 찾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눈에 턱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래 들어왔어요. 제가 요 주소를 한번 적어줄 테니까 내용을 일단 차분하게 지금 봐야 돼. 이거는 문제가 아주 크다만 5.18 사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5.18 사태. 보통 저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단 브로그인데 두 브로그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런 게 브로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뭐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브로그니까 주소가 이래야 되는 거야. 링크할 때 브로그를 하고 브로그 점 찍고 그 다음 네이버 네이버.com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브로그거든. 이 브로그인데 여기에서 그 해당되는 브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해당되는 브로그가 뭐냐니까 모르겠어.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 SOWHARANG 그러면 이제 이게 브로그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브로그에 또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어떻게 했더나 슬래시하고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적어봐요. 30170 이 숫자까지 다 적어야 되는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9053 그 다음에 59 그래 30179 9053 59 여기까지 세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2013년 6월 29일 날 그러니까 2년 전에 올린 글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이제 반 거란 말이에요.
북한 인권운동가 된 김주호 박사가 2013년 언제 이걸 공개를 했다고 아마 이게 돼 있어요. 2013년 2월쯤에서 공개가 사람들 모아서 이 공개한 거로 나와 있는데 1980년 5.18 사태, 광주 사태 시에 일개 대대병력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 이것을 2013년 2월 달에 발표한 거로 2013년 6월 29일 날짜로 올라간 브로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호 박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적어놨게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김주호 박사가 아니에요. 김주호 박사에 대한 내용을 김주호 박사라고 돼 있어요. 난 한 번도 뭐 들어보도 못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를 사진을 게재해놨더라고. 그게 사진들이 쫙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해낸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밝혀진 158명을 비롯해서 인민군 그날 특수부대에 투입했던 사람이 490명이 투입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3분의 1이 돌아갔다든가 4분의 1이 돌아갔어요. 나머지 다 사살됐어요. 죽은 날을,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건 이제 죽은 날을 여기서 이제 그 묘비를 해놓은 거예요. 1980년 6월 19일 광주 난파작전 종결일을 사망일로 일치적으로 다 적어놨네요. 그 인원들 전부 다 이름을 전부 다. 광주 인근의 야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만 해도 수백 구가 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광주 시민들도 이걸 알아요. 야산에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수백 구가 있어갖고 그걸 보면 야산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의 이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이 김주호 박사가 이를 전개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이냐? 난 내 눈에는 처음이었지. 근데 이것이 00년은 북한군이 5.18 사태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00년한 사태로 이미 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이런 게 나왔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그것도 우연히 본 거지. 하나 이 브로그 이것만 봐도 이게 뭔가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나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사태도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이 이슈로 해갖고 이게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고받았다 하는 내용을 내가 또 다른 데 하나 또 더 봤어요. 이 주소를 또 불러줄게. http 하면은 그다음 블로그 네이버는 똑같아요. 블로그 네이버 똑같고 같은 브로그니 브로그 네이버 브로그니까 이 사람은 어느 누구냐면 Huib니다. 여기 그 블로그 주소예요. 저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숫자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게 뭔가 하나 잘못됐네. 아까 요 53하고 59 요거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어요. 뭔가 숫자가 세 자리 숫자인데 내가 지금 숫자를 하나를 빠뜨려 두 자리 숫자네. 왜냐면 밑에 숫자 적은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 불러줄게. 14010 다섯 자리거든. 다섯 자리 넣고 그 다음 네 자리 6793 네 자리잖아요. 그 다음 세 자리거든. 263 근데 약간 이 두 자리밖에 안 나오거든. 다섯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나와야 되는데 한 자리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주소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거 다섯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순서를 지금 그래 암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거 나면 주소 좀 찾기 힘들겠는데, 요 소화량이라고 하는 이 주소로 그만 블로그에 가서 이걸 치면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요 김주호 박사를 다시 또 치든지 아마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5.18 광주 사태를 검색을 하든지 블로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 하면 나와요. 그럼 요거는 밑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내용은 2006년도 12월이 그럼 2014년보다 훨씬 앞이잖아. 7년 앞에 있는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의 성격과 진실 공방 문제의 단초는 노무현 또는 자익정권 시절에 적혀있는데, 적혀있는 대로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노무현 자익정권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탈북 군인들이 자유북한 군인연합 단체를 나름대로 결성을 해갖고 자유북한이라는 거예요. 자유북한 군인연합의 임천용 회장이래. 임천용 이름을 내가 적어놔야지. 이런 실제적인 사람이니까. 임천용 회장.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등 대표 5명이 기자회견했는데, 5.18 사태가 순수한 민주화 정변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대요. 북한군 특수부대 대대규모의 병력이 있는 대로 할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말이에요. 김대중과 공모해가지고 내란 음모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해서 꾸민 무장 폭동이다. 임천용 씨 외 한 5명이,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가 한 5명이 이걸 발표를 했대, 기자회견을. 그러면 이것을 광주 시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광주 시민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이랬던 걸. 그럼 임천용 씨로, 그러면 이 대표들이 정면으로 그 대표들에게, 광주시 대표들에게 우리도 고발한다. 법정으로 이렇게 공론을 시켜서 한번 다투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 게, 또 여기, 요 내용이 중요한 요소면 이 글을 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조갑재 씨가 나옵니다. 조갑재 씨. 조갑재 기자죠, 기자. 연륜 기자, 가끔 우리 텔레비전 나와요. 이 사람의 언론을 대단히 신빙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갑재 씨가 요 글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북한군의 침입은, 광주 사태의 북한군 침입은 없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조갑재 씨가 했어요. 지금도 조갑재 씨는 다니면서 북한군은 침투가 없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 북한군의 침투라 하는 이것은 광주 사람만 관심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갑재 씨는 이때 자기가 직접 취재를 했다 하니까, 광주 사태 때 자기가 직접 취재했는데 그런 없었다라고 긋고, 다른 일은 여러 가지 용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군의 침입에 대해서는, 침투에 대한 것은 광주 사태에는 없다고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조갑재 씨한테 다 맡기고 있는 편이라, 다 맡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워낙 철저하게 확고한 또 기자적인 자리도 있고, 또 그러고 이걸 분명하게 논거를 쟀어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우리 국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하고 여러 가지 논거를 했는데, 그 논거를 들으면은 조갑재 기자의 말이 맞다. 기자가 보는 눈이고, 그리고 공평하게 어떤 옹호하는 게 되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 내용이 있고 이것이 2006년도에 있었고, 그러면은 2013년도에 있고 하니까 2013년에 그 피서의 사진을 딱 가져왔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이거는 본인이 개개인이 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야. 저는 있는 내용을 브로그하고 이걸 알려주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자료 보고 지금 요 주소하고 다 적어놨으니까 객관적으로 찾아가면 된다. 내가 여기서 내가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갑자기 내가 이걸 자료를 보다가 오늘 본 건데 오늘 봐가지고 내가 평을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깊게 평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될란지 모르지만은 호남 지역에 있는 정서,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중적인 잣대가 나오면서 그 지역에서 왜 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동조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열성적인 어떤 감성을 일으키면서 어떻게든지 북한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돼야지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통일적인 다 바라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를 참 옹호하는 자세면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이 할 정도로 지금 봐봐요. 성남시장이라든지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 한명수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사람, 이명박 시장,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근위가 있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인 노골적으로 김정은은 존경한다.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존경한다. 이런 뉘앙스는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 정서에 바르게 처신하는 게 맞나.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에 대한 이 국민들의 그치 우리 갇힌 국민이다 하는 이 요소에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공존이라고 할까? 서로 간에 비슷한 어떤 어떤 가치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비슷하면 좋은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안에 별도의 국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목사한 사람이 나름대로 좀 힘이 되어질 수 있으면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비판하거나 지금 내가 나타나는 자세가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안아야 되고 남한에 있는 주민들도 안아야 되는데 남한이 북한 주민을 안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 현상으로 가고는 자기 국가 안에서도 안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있는 국민들 안겠다고 통일하면서 통일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이건 안 맞거든. 통일하겠다는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은 시간이 갈 것 같으니 요거는 다른 하나는 이쪽 정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내 정서가 어떤 거냐 그 이야기도 해야 지금 내가 얼마나 공정하게 공정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너한테 공정하다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들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이냐. 나는 경남이란 말이에요. 경남인데 목회하기 위해서 경북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비교해보는 이런 정서가 조금 발달해 있는 거예요. 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할 게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듣고 저렇게 좀 어떻게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귀담아 들을 일이 있는가. 호남 지역의 당사자나 또 호남 지역 아닌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문제적으로 안고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겠다. 전반적인 국가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데 서로 힘을 써야 될 거 있으면 서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소에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